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그림을 전혀 못 그려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강의 난이도별로 이제 어떤 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나이가 많은데 웹툰을 그려도 될까요? 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질문으로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타블렛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튜저링이나 그 질문자 게시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웹툰 정복하기의 김유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강 팁에 대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글에서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다가 한 7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대답을 정리를 해서 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그림을 전혀 못 그려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림도 사실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지금 도예같에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 중에서도 뭐 소묘 드로잉, 뭐 캐릭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출판 만화 형식의 어떤 인체 구조 잡는 방법과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웹툰으로 넘어가는 형식의 드로잉을 갖고 있고요. 좀 어떤 다른 인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도형에 관한 거를 입체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거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못 그리셔도 뭐 원이나 그렇죠? 손느낌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신다면 제 강의는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강의 난이도별로 이제 어떤 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강의의 단계는 4가지로 나뉘어요. 완전 초급,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완전 초급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는 이제 졸라맨 정도밖에 못 그려 이런 분들께서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강의이고요. 일단 이 단계에서는 그 어떤 기초적인 거를 여러분들께 만들고 싶어 하는 저의 뭔가 그런 욕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도형적인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습득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아예 이제 막 긋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완전 초급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초급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드로잉에 대한 실력을 좀 어느 정도 키운 후에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슬슬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타블렛을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쓰게 됐어 이렇게 되신 분들, 또 이제 슬슬 컴퓨터로 이제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려봤으니까 컴퓨터로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초급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중급에서는 이제 초급으로 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좀 즐길만 하다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 초급 때는
거의 그 어떤 실기 위주예요. 컴퓨터 작업이 아니고 그냥 노트에다가만 그리는 실기 위주의 어떤 그런 수업들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셔도 되지만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초급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초급에서는 제가 처음에 다 설명해드리고 짚어드리고 또 질문글 올라오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급에서는 이제 좀 아셔야겠죠. 중급에서는 좀 포토샵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이제 그 레이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중급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듣게 되면은 별거 없지만 컴퓨터의 성능이 조금 따라줘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게 되는데 일단 중급에서 좀 이제 레이어도 많이 다뤄보게 돼서 익숙해지고 하신 상태에서 고급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나이가 많은데 웹툰을 그려도 될까요? 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많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림을 시작하는 나이는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될 때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가 돼도 전 사실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취미로 이제 하시게 될 경우 아니면 또 되게 이게 애매한 게 이제 그 작업을 하시게 될 분들의 어떤 센스나 미적 감각이나 실력, 쫓아오시는 실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뭐 70대 분들, 80대 분들 막 이렇게 그리시게 되는 분들 막 얼마나 막 관절이 막 시리구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는 뭐 언제 시작하든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그림쟁이의 길을 걷겠다 아마 이렇게 결심을 하셨을 때에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떤 그런 늦은 것 같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전 초급하고 이제 초급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만 빼고는 거의 준비물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 초급이나 초급 별거 없어요. 그때는 이제 노트 그냥 뭐 다이소 같은 데 파는 노트 있죠. 그런 노트 1,000원짜리 노트나 연필, 샤프, 뭐 볼펜, 뭐 색연필 그냥 뭐 12색 색연필 사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채 도구는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떤 컴퓨터에 색채하는 감각이랑 그렇죠. 그 실기를 할 때에 수작업을 할 때의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수작업을 하는 감각을 익히시고 컴퓨터로 채색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완전 초급 단계에서는 그 수작업에 대해서 그 수채 작업을 되게 중요하게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강의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색할 때 뭐 물 조절 같은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은 색상의 컬러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12색도 괜찮고 왜냐면 물감은 색깔을 섞어서 쓰는 어떤 그런 감각도 많이 길러주기 때문에 뭐 12색이나 뭐 24가지 색 정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작은 팔레트 같은 거 시중에 문구점에서 파는 팔레트 같은 거 사셔서 이제 한 붓은 한 8호 정도? 12호인가 16호인가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정도를 한 3-4자루 정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통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종이컵에다가도 막 써요. 종이컵이나 그냥 마시는 머그컵 있잖아요. 물감 뭐 씻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물통 같은 건 뭐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작업 도구를 완전 초급 때는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급으로 넘어가면서는 타블렛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블렛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쓰는 게 사이툴, 포토샵, 페인터 이렇게가 중급까지 쓰게 됩니다. 중급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망가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배경 다루는 툴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쓰게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지금 수강 팁에서도 알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강의 전에 찍는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해드려요. 어떻게 뭐 구하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작업을 하게 되니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 구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 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완전 초급 들으시는 분들은 완전 초급 때 쓰는 물품 같은 거 지금 적어 두셨다가 구매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완전 초급 때 필요한 거는 연습장하고 이제 4호짜리 붓, 6호짜리 붓, 그 다음에 8호짜리 붓, 뭐 16호짜리 붓 이 정도로 구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4색 물감하고 팔레트, 그에 맞는 팔레트, 그 다음에 뭐 지우개, 샤프, 뭐 연필, 그 다음에 매직하고 그 볼펜 있죠? 그거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작업으로 만화를 만드는 작업을 완전 초급 때는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질문은 이제 타블렛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급부터는 이제 타블렛에 대해서 구매를 좀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와콤사를 타블렛을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종이 있어요. 그 기종에서 이제 뭐 기종의 특이 사항 같은 게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디자인을 하기에 좋다든지 어떤 드로잉을 하기에 좋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펜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펜심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보고 구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타블렛은 기본 6대9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타블렛 말고 또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는 준비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단계별로는 초급 때는 사이툴하고 포토샵만 있으시면 되고, 이제 중급 때는 사이툴, 포토샵, 그 다음에 페인터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으로 가게 되면은 그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 3D 모델링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배경 작업에 집어넣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하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사이툴하고 포토샵,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페인터도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 망가 스튜디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망가 스튜디오는 아무래도 좀 구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학도가 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도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고급 때가 좀 까다롭고 초급, 중급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잘 적어 두셨다가 프로그램을
구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튜저링이나 그 질문자 게시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희망하는 부분은 그림을 그릴 때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뭐 사적인 질문이나 쓸데없는 질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그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1대1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자 게시판에 그림 올리기가 힘드신 여건이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예전에 엄청나게 부서지기 직전에 컴퓨터를 써봐서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정 못 올리시겠다 하시면은 글로써 저한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질문자 게시판은 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질문자 게시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튜더링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는 그림을 함께 올릴 수가 있죠. 그림이나 영상을 첨부해서 함께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잘못된 점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저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필압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서 본인이 그리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브러쉬 사이즈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해주세요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튜더링 게시판은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림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이잖아요. 웹툰은 스토리랑 그림이 함께 이렇게 돼서 나오는 어떤 결과가 작업물이기 때문에 그 튜더링 게시판에서 제가 이제 뭐 링크를 걸어 주시거나 하면 제가 가서 보고 아니면 거기에 작업물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제가 거기서 직접 보고 이제 더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나 어떤 또 배경, 또 인물, 뭐 말주머니 위치 같은 것까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자 게시판이랑 튜더링 게시판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예요. 절대 사적인 질문은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수강 팁을 다 전달을 해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길고도 짧은 그런 설명이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수강 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